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2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사랑의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국회 앞에서 무기한 텐트 농성 중입니다. 21대 국회가 입법 의지를 보이고 있어 시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일 미주 한인교계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 기념 예배를 일제히 드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각 연회별 정기 연회가 지난 19일을 시작으로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장애인의 날을 맞아 2022 장애인주일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 참석자들은 편견과 불평등을 넘어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것을 한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2022 장애인주일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날 예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통역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공동 기도를 통해 장애에 대한 차별 없이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시며 손상이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가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날 설교는 교회 옆 장애인 소위원회 이계윤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여전히 장애인들이 접하기 어려운 물리적 장벽들이 많다며 교회가 장애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옆 이홍정 총무는 인사말을 통해 이 땅의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해달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투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영적 존재로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를 입은 교우들이 가지고 있는 뜻깊은 마음들이 참으로 잘 전달된 그런 예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에선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동역자로서 협력하기 위한 결단과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교회 활동에 있어 장애 교우들이 소외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과 자유로운 이동 환경 조성, 수화 설교 등 편의 제공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지난 1989년부터 매년 장애인의 날이 있는 주간을 장애인 주일로 지키며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박재현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하나 되는 특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올해로 19회째 이어가고 있는 사랑의 음악회인데요. 편견을 넘어 펼쳐지는 아름다운 하모니의 현장, 권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음악회 같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은 특별한 무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선율이 관객들에게 큰 울림으로 전해지는 이곳은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음악회 무대입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 19회째 이어져 온 사랑의 음악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의 벽을 허물고 오직 음악으로 하나 되는 화합의 장입니다. 다른 음악회보다 무대를 꾸미는데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음악에 감동한 관객들이 긴 입장과 퇴장의 시간을 뜨거운 박수로 채웠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공연하시는 이런 공연은 처음 봤는데 장애를 극복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이시는 게 참 감동적이고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공연 있으면 좀 찾아서 다니고 싶을 정도로 좀 제가 해마다 이 공연을 보고 있거든요. 볼 때마다 규모도 좀씩 커지고 우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좋아지고 좀 인식에 대해서 좀 높아져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와도 좀 더 흐뭇하고 좀 고맙고 그렇습니다. 네.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합창단부터 발달장애인 청소년들과 지도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오케스트라까지 무대에 오른 이들은 대부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속된 팀입니다.
편견을 뛰어넘은 실력으로 이미 다수의 무대 경험과 수상 경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그 장애 학생들 그리고 장애인 연주자들이 그 누구보다 음악을 사랑하고 가장 높은 수준의 음악을 갈구하고 있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정말 서로 고민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서로 교류하면서 음악회를 주관한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최공렬 이사장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장애인을 위한 문화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을 허물고 서로가 이제 살만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자, 그런 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장애인들로 인해서 비장애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꿈도 심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 올해로 42회를 맞이했지만 최근 들어 우리 사회 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화합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한 시민단체의 단식 농성에 맞서 반대 진영에서도 맞불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행동 등 차금법 반대를 주장하는 단체들의 국회 앞 텐트 농성이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권 교체를 앞둔 현 시점에서 이런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정성광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무기한 텐트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벌써 10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이 농성에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민행동과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등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진평현 기론평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이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개별적인 법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이유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차별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전도도 못하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모든 자유가 억압을 당합니다. 그래서 말만 조금 잘못하면 혐오 표현이라 해가지고 하고 자유를 탄압하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막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기한 텐트 농성은 바로 옆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시민단체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단식 텐트 농성에 맞서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길 교수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있다며 막연히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단체들의 집회를 보고만 있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움직일 때입니다. 시민단체 임무로는 이제 막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져가지고.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다행히 얼마 전에 그 악법 대응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악법 대응본부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한 목소리로 이걸 반대해야만이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출범하는 국회마다 발의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내달 새 정부가 출범하면 법안 제정 문제는 어떤 양상을 보이게 될지 향후 정치권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립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지난 주일 미주 한인교계도 예수의 부활을 축하하는 부활절 기념 예배를 일제히 드렸습니다.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 기간 종료 시기와 맞물려 더욱 희망과 감사의 고백이 넘쳤다고 하는데요. 미국 뉴욕에서 전상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들은 부활주일을 맞아 새벽 및 주일 예배를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대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는 오전 6시 12개 지역에서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고 회복과 부활을 선언했습니다. 뉴욕 교협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 2년 동안 모이지 못했으며 온라인 또는 한 개 교회에서 소수의 관계자가 참석했었습니다. 하크네시아 교회에서는 한인 밀집 지역인 프레시메도우와 리틀렉 지역 교회가 함께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를 드렸으며 전광성 목사가 준비위원장을 맡은 가운데 설교의 이만호 목사, 뉴욕 크로마하프 연주단의 찬양으로 진행됐습니다. 뉴욕 초대교회에서는 김승현 목사가 거기서 배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부활절 칸타타 공연 영상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플러싱 지역에 위치한 프라미스 교회는 박성원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찬양 연합 예배를 드리며 허연행 목사의 말씀 선포와 함께 부활절 칸타타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지역마다 부활절 연합 예배가 곳곳에서 드려졌습니다. 뉴저지 동산교회에서는 윤명호 담임 목사가 죽은 후에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합심 기도를 인도했습니다. 한편 뉴저지 교협은 앞서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회복과 연합이라는 주제로 매일 오전 6시 사순절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고한승 목사는 뉴저지 지역 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와 함께 각 교회들이 교회의 회복과 연합을 위해 헌금한 3만 불의 후원금을 사순절 연합 특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한 32명의 목사님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요즘 2년 동안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이 마음과 영혼이 지쳐있고 또 무너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2년 이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움직이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아 미주 지역의 한인 교회들은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주님의 삶을 따르기를 다짐했습니다. 예수 부활은 악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하고 자유케 하는 승리임을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티비 뉴욕 뉴스 전상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정기연회가 지난 19일을 기점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마무리된 서울 남연회와 중부연회, 동부연회 등의 연회에선 예년과 같이 예배와 은퇴 찬하식, 목사 안수식이 거행됐습니다. 특별히 지난 3월 감독회의에서 의결하고 제34회 총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선언식이 진행됐으며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학생 인권조례의 수정 폐지를 촉구하는 긴급 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10개 연회 일정은 오는 22일까지 모두 마무리됩니다.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준비 중인 100대 국정과제에 생명존중 정책과 출산돌봄 정책을 포함시켜줄 것을 바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기공협은 성명서에서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통해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며 이를 통해 자살과 낙태, 아동폭력,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정책을 펴달라고 전했습니다. 또 윤 당선인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만큼 교계에서 제안한 다양한 정책들이 검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지 벗을지에 대한 여부가 5월 초 정해질 전망입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전 2차장은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축제 심의 승인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관리는 안전점검과 기본 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 계도 위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국정 목표로 30대 이상 국민은 경제 성장을, 20대에선 복지 확대를 가장 많이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달 일반 국민 1,000명과 경제 전문가 51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일반 국민 응답자의 약 29%는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국정 목표로 경제 성장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1위로 꼽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가 각각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건전성 지표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해 들어 시장금리가 치솟으면서 각 보험사의 지급 여력 비율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 여력 비율, RBC는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보험업계에서는 100% 이상,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분기 말 기준 평균 RBC 비율은 3분기 연속 하락할 것이라며 보험업계 평균 RBC 비율이 10에서 40%포인트가량 추락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25일부터 대형 유통시설 내 시식 시음과 화장품 테스트 코너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식과 시음, 테스터 사용을 금지했던 방침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풀리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는 대형마트에서 시식과 시음이 가능해지고 백화점이나 올리브영 등 매장에서도 화장품이나 향수를 직접 바르고 뿌릴 수 있게 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대한 대규모 공세를 시작한 러시아가 병력을 증파하고 있다고 현지 시간 19일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 고위 관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남부 전선에 투입한 전술 대대단 수가 지난 24시간 동안 2개 늘어나 총 78개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공격을 앞두고 기존 65개 전투부대를 76개로 11개 늘린 데 이어 재차 병력 보강에 나선 겁니다. 러시아는 이외에 10,000명에서 20,000명의 외국 용병도 돈바스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냐,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등이 속해 있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 지역에서 올해 2천만 명이 기근 위험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코뿔소의 뿔처럼 생겨 아프리카 뿔로 불리는 해당 지역은 극심한 가뭄 피해에다 올해 우기에 비가 지체됐습니다. 유엔 산하 세계 식량 계획은 가뭄으로 인해 굶주린 사람들 수가 현재 예상된 1,400만 명에서 2022년 내내 2천만 명으로 급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시 당국이 여름 성수기인 오는 6월부터 베네치아 역사지구에 들어가려는 관광객에게 관련 사이트에서 의무적으로 방문 예약을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당일치기 관광객에 한해 1인당 최대 10유로 약 13,000원의 입장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베네치아시는 코로나19 이전 환경오염과 주민 피해 등으로 몸살을 앓았다며 방문객 수를 적정 수준으로 제한해 오버 투어리즘의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로 100세가 된 브라질 남성이 전 세계에서 직장 생활을 가장 오래 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19일 브라질 매체들에 따르면 바우테르 오르트만 씨는 12살 때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15살에 브라질 남부 산타 카타리나주의 브루스키 의료원단 회사에 취직해 84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 그는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며 조바심 내지 말고 느긋하게 웃으며 사는 것이 비결이라고 밝혔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거나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론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에서 20도로 매우 크니 쌀쌀할 때를 대비해 외투를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강릉 25도, 대전 24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4도, 제주도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교계와 시민단체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예배와 행사를 열었습니다. 장애인 권리를 증진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마땅히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보장되고 장애와 비장애의 장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사회로 우리나라가 전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